수업하자. 자, 여러분 이제 경우의 수를 하게 될 건데 경우의 수에서 많은 것이 있으니까는 여기 파트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 방법은 간단해. 계산 방법은 간단한데 아이들이 틀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뭐 거의 나누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건데 아이들이 틀려. 계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것보다는 아차해서 틀리는 게 많아. 이 챕터는 표현 방법이 솔직히 되게 많잖아. 한글이라는 게 뭐 파란색도 푸르다 뭐다 이렇게 똑같은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의 표현법을 알아야 돼. 계산은 하나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배워야 될 거는 간단해요. 경우의 수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거는 우선은 여러 가지 경우라는 건 뭐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종류지. 결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종류가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우리는 따지는 게 경우의 수 문제야. 그치? 자, 그러면 그런 종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당연히 말 속에 문제 풀이가 있어. 뭐 한다는 얘기야? 더한다는 얘기야. 경우의 수를 무엇을 해서 더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라고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얘도 뭐 한다는 거야? 어떤 경우들을 뭐해서 곱해서 찾는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더하고 곱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분류해야 돼. 이거를 너희들이 분류해내지 못하면 더할 걸 곱하거나 곱해야 될 걸 더한다면 답은 틀려지겠지. 더하기 곱하기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더할 때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면 우리는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해? 더한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한다? 더한다. 자, 그러면 언제 곱하냐면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우리는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주자. 예를 들으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거야? 밑에 버거킹을 갈 거야. 거기에 버거 종류가 3개가 있고 음료수 종류가 4개가 있어. 근데 거기 가서 나는 음식을 하나를 살 거야. 하나만을 구매를 할 거야. 그럼 내가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는 거야. 왜? 버거 3종류 또는 음료수 4개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2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2개를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을 때는 몇 개? 더하면 돼. 하지만 나는 세트를 시킬 거야. 버거 하나와 음료 하나를 같이 시킬 거야.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버거 3개 중에 나는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료수도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얘네를 나는 동시에 사는 거잖아.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곱해서 12가지의 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감 와? 이해됐어? 자,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 뭐 한다? 그 경우의 수를 더한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뭐 한다? 그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런데 이거는 단편적인 대표적인 거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선생님 얘는 동시에 일어날
일어나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왜 곱해요? 라는 경우가 있어. 뭐가 있냐면 이어서 일어날 때, 이어서 일어날 때도 우리는 무엇을 한다? 곱을 한다. 뭐냐면은 A라는 마을에서 B라는 마을을 거쳐 C라는 마을을 갈 거야. 그럼 나는 A 마을에서 B라는 마을로 가는 길이 세 종류가 있어. B에서 C로 가는 마을의 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A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건 두 가지죠. 얘네 둘이는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내가 A에서 B로 가면서 B에서 C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찾으려면 두 개를 뭐 한다? 곱을 해.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내가 우선 어디를 가야지? B라는 공간을 가야지 B에서 C로 갈 수 있잖아. A라는 공간에서 바로 C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이 방법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가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로 간주하면 돼. 왜? 앞에 있는 행동이 선행이 돼야지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무엇으로 계산을 한다? 곱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한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는데 왜 곱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떤 행동에 이어서 일어나는 건 우리는 곱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한 가지로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지?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찾는 데는 딱 한 가지,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뭐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으면 돼, 하나하나 일일이. 근데 그거를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수영도라는 게 있어요. 수영도라는 건 말 그대로 손 숫자야. 손의 형태를 닮은 그림이야. 즉 어떤 걸 할 때 A에서 나는 B로 갈 건데 B에서도 C로 갈 건데 여기서 그냥 계산을 했잖아. 이걸 일일이 찾아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A라는 길, B라는 길, C라는 길, 얘는 기억이라는 길, 니은이라는 길이라면은 내가 A에서 B로 갈 때 A라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B에서 C로 갈 때는 기억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무슨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 니은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A로 가서 기억으로 갈 수도 있고 니은으로도 길을 가서 C로 갈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 이번에는 B라는 길을 가서 A에서 B로 갔는데 B에서 무엇으로? 기억이라는 길을 갈 수도 있고 니은이라는 길을 통해서 C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C라는 길을 통해서 A에서 B로 갔는데 얘를 가지고 기억을 또다시 통하고 니은을 통해서 C로 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수영도, 즉 하나에서 뻗쳐나가는 거죠. 그 뒤에 가지. 이걸 우리는 수영도라고 해서 조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일일이 찾는데 좀 꼼꼼하게 찾는 방법으로 수영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덜렁대지 않고 시간만 주어진다면 답 찾을 수는 있다는 거야. 답을 찾는 데는 왜 일일이 다 찾으면 되니까. 거기에서 뭐 실수만 안 하고 꼼꼼히 찾으면 돼. 그 대신 단순하게 3 곱하기 2다 라고 해서 6을 찾는 것과 얘네를 다 찾아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다 라고 답을 얘기하는데 시간차가 좀 많이 걸리지. 학교 시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얘로 하는데 얘도 모든 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일부 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용도를 다 그려서 찾는 거야. 그런 걸 귀찮아하면은 여기다 는 문제 못 풀어. 알겠지? 내가 어떻게 풀지 모르면 귀찮더라도 수용도 또는 경우의 수를 다 찾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시험 보기 위해서는 답을 맞춰야 되잖아. 그치?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방법을 계산을 이용해서 답을 찾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게 안 떠오른다고 문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특정 케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또 문제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순열이라는 거야. 경우가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순열을 만족한다는 거야. 순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 중에서 그 경우의 수가 무엇이 있는 경우? 순서가 있는 경우. 순서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순열이라고 해. 근데 선생님은 솔직히 이걸로 안 가르쳐. 순열은 순서가 있는 경우다 라고 안 가르쳐. 선생님은 순열이라는 건 순서가 있는 경우가 맞긴 하지만 순열과 조합을 비교할 때 얘는 결론에 차이가 있을 때야. 얘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결론에 차이가 있을 때. 결론에 차이가 있을 때? 결론 다 차이가 있지. 그냥 차이가 있을 때라고 생각해. 결론에 차이가 있을 때를 선생님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론에 차이가 없을 때도 있겠지. 그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이 다음에 배울 조합이라고 하고. 무엇이냐? 우선 순열과 조합만 얘기한다면, 자, 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 조합은 순서가 없는 경우라고 써 있어. 이건 여러분들 책에 써 있는 용어고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한다? 차이가 없는 경우. 얘라고 얘기를 해. 자, 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얘기해줄게. 얘가 있는데 우리는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 D라는 애, E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5명이 있어. 이 5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몇 명을 뽑을 거다? 2명을 뽑을 건데 두 가지로 보자.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2명을 뽑을 건데 먼저 뽑힌 애를 반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힌 애를 부반장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회원 주번 2명. 여러분들 중학교 때 거 주번 2명을 뽑는 거야. 첫 번째는 반장 부반장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주번을 뽑는 거야. 그러면 나는 5명 중에 우선 뽑아야 되겠지. 한 명을 뽑았더니 첫 번째 A가 나왔고 두 번째 B가 나왔다고 치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첫 번째 A가 나왔다면 첫 번째 뽑힌 애를 반장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힌 애를 부반장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를 뽑는 순서가 틀리게 첫 번째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았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 누가 반장이 되는 거야? B가 반장이 되는 거야. A는 뭐가 되는 거고 부반장이 되는 거고. 즉 뽑힌 순서에 의해서 같은 케이스야? 틀린 케이스야? 다른 케이스야. 그치? 근데 얘는 첫 번째 A를 뽑고 두 번째 B를 뽑나 아니면 첫 번째 B를 뽑고 두 번째 A를 뽑나 둘 다 그냥 뭐야? 주번인 거잖아. 먼저 뽑혔다고 해서 주번 대장이고 나중에 뽑혔다고 해서 주번 뭐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두 번째 뽑히랑 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얘네들은 뽑혔는데 먼저 뽑히던 나중에 뽑히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고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 무엇이다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즉 뽑힌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틀리면 무엇인 거고 순열인 거고 뽑힌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으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조합이다라고 한다. 알겠지? 차이를 느낄 수 있겠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분류해내야 돼. 문제를 읽고 다음은 순열 문제예요, 다음은 조합 문제 이렇게 나누지가 않는다는 거야.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아 이건 순열 문제구나, 아 이건 조합 문제구나, 아
아 이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구나. 아 이건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구나 라고 분류를 해놔야 돼. 그것만 분류할 줄 알면 경우의 수 문제의 80%는 끝났다라고 보면 돼. 이제 그것을 어떤 용어로 어떤 예로서 그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유형별로 분류가 되는 거야. 주사위로 예를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 뽑는 걸로도 예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 뭐에 앉는 것도 있고 색칠하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야. 뭐 바구니에서 뭐 공 꺼내는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그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순열이고 어떻게 하면 조합인지 어떤 경우가 더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가 곱하는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내면은 경우의 수는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예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특정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연습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챕터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그 분류하는 게 어려운 거지. 순열이냐 조합이냐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이걸 일일이 찾아야 되냐 아니면 어떤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하는 연습만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일부는 찾고 일부는 계산한 경우가 있어. 찾아야 되는 거 아예 다 찾는 거면 그냥 찾으면 되는데 어떤 부분 일정 부분은 찾아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된 거는 계산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선생님 그냥 이거는 딱 보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어떤 애들은 이거야. 여기 앞에 누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근데 어떤 애는 딱 뒤에서 보자마자 쟤 남자예요. 쟤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는 반면 어떤 애는 보자마자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런 애가 있어. 근데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들 커피 광고 보면은 머리 긴 여자가 리프트 타고 겨울에 스키장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쫓아가. 꼬시려고. 근데 옆에 딱 타서 얼굴을 봤더니 김태원이야. 김태원 누군지 아니? 기타 치는 게 머리 길잖아. 호리호리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는 여자 같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낚이면 안 된다는 거야. 경우에서는 그런 거에서 낚이는 애들이 많아. 무슨 뭐 이게 너희들한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평상시에는 어떻게 문제 다 풀었는데 시험 보는 날 당일날 이 문제를 읽고 아차하는 순간 그냥 틀리는 거야.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는 계산하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잘못해서 실수해서 틀리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 실수하는 것보다는 순열을 잘못 생각해서 조합을 했던지 아니면은 더해야 될 걸 곱해야 됐던지 아니면 케이스를 하나 더 분류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조합은 좀 빼고 순열만 조금 더 설명을 하자. 자,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순열은 순서가 뭐하라고 했어? 있다라고 했어. 뽑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틀린 거야. 즉 뽑혔는데 먼저 뽑혔는지 나중에 뽑혔는지의 차이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이렇게 순열이라는 걸 만족한다는 걸 우리는 찾았다면 순열은 일일이 안 찾아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냐면 순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 T로 시작을 해. 근데 얘도 새로운 교를 만든 거지. 어떻게? 순열의 맨 앞자인 P를 따온 거야. 그럼 우리가 뭔가의 행동을 하려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결과가 전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겠지. 그 중에 내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있잖아. 전체 결과에서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을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N개 중에서 몇 개 R개를 선택해서 순열로 계산한다라는 의미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경우에서 배웠나?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를 수녀를 뭐라고 했냐면 N명 중에서 R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 그럼 첫 번째 뽑힌 애는 첫 번째, 두 번째 뽑으면 두 번째 자리 할 거 아니야. 자리가 틀리잖아. 이거를 그냥 여러분한테 N개 중에서 R개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자, NPR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얘를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세운다, 또는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열에 의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 실질적인 계산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해서 n-r 플러스 1개를 곱한다라는 의미야. 얘의 계산법은. 알겠어? 자, 얘의 계산법은 이건데, 자, 이것을 우리는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를 계산할 때 이 공식을 외우지 말고 뭐로 계산하라고 했다? n부터 몇 개의 숫자, r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예를 들면 10p3이 있다면 뭐부터? 10이라는 숫자부터 몇 개의 숫자를? 3개의 숫자를 곱하라는 거야. 그럼 3개의 숫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 3개의 숫자는 어떻게 찾는다? 10부터니까 10에서 몇씩 빼? 1씩 빼나가는 거야. 10부터니까 10 곱하기 10에서 1 빼면 9, 또 1 빼면 8, 또 1 빼면 7, 또 1 빼면 6, 이렇게 1씩 빼나가 숫자를 찾아. 그 중에 몇 개의 숫자만을 곱해라? 3개의 숫자만을 곱하라는 게 NPR의 계산이다. 어떤지 알겠어? 공식에 따른 계산법은 간단하잖아. 얘를 외우는 건 힘들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의미 파악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NPR 계산할 수 있겠어? 그치?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열의 계산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 우리는 이렇게 일씩 빼나가서 곱하는 걸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계승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용어는 필요하지 않아. 계승이라는 용어는 필요하지 않고 이게 있어. 그러면 10개 중에 10개를 뽑아서 순열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법. 그럼 얘는 10개 중에 10부터 10개를 뽑는다니까 뭐가 돼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7 곱하기 1까지야. 이 10개를 다 곱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곱하라는 걸 얘로 써도 되지만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기호 무엇을 만들었다? 아, 얘는 10 팩토리얼이라고 따로 쓰자라고 얘기한 거야. 즉 무엇을? NPN을 무엇이다라고 하자?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하자라고 한 것뿐이야. 표현법의 차이야. 팩토리얼은 그냥 n부터 어디까지? 1씩 빼서 1까지 곱하라는 의미.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에서 어디까지 곱해라? 2 곱하기 1까지 곱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NPN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지 알겠지? 얘는 특별한 게 아니다. 자, 이거 니네 책에 나오려나? 자, 우리는 NP0은 그냥 1이라고 해.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경우를 한 가지다라고 하고, 또 0 팩토리얼도 1이라고 계산을 한다.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학교에서 얘에 대한 증명 문제를 비슷한 걸 내는 경우가 있어. 얘를 가지고. 그럼 증명 문제를 비슷한 건 어떻게 계산한다? NPR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얘로 계산하지만 증명 문제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 아니지, R 팩토리얼이면 안 되지. 10개니까는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일은 많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들 보면 네모칸 넣기 있잖아. 네모칸 넣기 할 때는 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산은 이거 쓴다 안 쓴다? 안 써. 계산은 뭐로 해? 얘로 해. 계산은 얘로 하고 혹시 다음에 마짐을 보여라. 이렇게 해서 네모칸 넣는 거 있잖아. 다음이 다음처럼 똑같은 값을 갖는다 할 때는 얘를 좀 이용하는 거. 알겠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얘를 빼고 공부해요. 이거는 언제? 내신 대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서만 사용한다라고 설명했을 테니까. 우선은 MPR. 너희들이 지금 제일 중요하셔야 될 건 얘야. 순열이냐? 조합이냐? 분류하는 거.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분류하는 거. 일일이 찾아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도 되는 문제냐? 이거를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이 계산법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류하는 연습을 계속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 어떤 단어 때문에 이런 분류가 들어간다. 어떤 단어는 얘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다. 이렇게 조금은 매칭을 시켜야 돼. 알겠지? 그 연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자. 자, 여러분들 124페이지 봅시다. 124페이지를 봅시다. 자, 문제 보자.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쌤 풀면서 되게 쉽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얘는 위에 어떤 챕터, 어떤 유형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잖아. 그 다음에 얘는 순열은 순열끼리만 묶여있고 조합은 조합끼리만 묶여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분류할 필요가 없어. 어떤 유형인지 분류할 필요도 없고. 근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아차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까 전에 선생님 얘기했잖아. 햄버거와 음료수 갖고선도 이렇게 계산할 때는 순열인 거고 이렇게 찾으할 때는 조합인 거고 이렇게 계산할 때 더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계산하면 곱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차이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자, 8사 해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어떻게 던질 때? 동시에 던질 때. 그치?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 그럼 얘는 동시에 던진다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앞에 동시에 던지는 주사위가 있는데 합이 5의 배수라면 5의 배수 뭐 있어요? 5랑 10이랑 15랑 20이랑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주사위는 두 개. 하나의 주사위에는 몇 가지가 있어? 1부터 6가지가 있지. 그러면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2. 제일 클 때는 얼마? 12.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합이 5 되는 경우 뭐 있을까? 앞에 거 1 나오고 뒤에 거 4 나오고 앞에 거 2 나오고 뒤에 거 3 나오고 앞에 거 3 나오고 뒤에 거 2 나오고 앞에 거 4 나오고 뒤에 거 1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얘가 있는 거고 합이 10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4하고 6인 경우 5하고 5인 경우 6하고 5인 경우가 되겠지. 합이 15인 경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7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주사위와 윷놀이는 많이 나와. 그래서 혹시 이거 외웠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합이 나올 수 있는 건 얘야. 그치?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합이 2거나 3이거나 4거나 5거나 6거나 7, 1, 8, 9, 10, 11, 12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네. 자,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거 알아두면 편하겠죠. 그냥 경우의 수가 1, 2, 3, 4, 5, 6. 주사위의 합이야. 그럼 일일이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지. 왜? 합이 5 되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합이 10 되는 경우 몇 가지? 3가지. 2개 더하면 7가지. 얘네들은 다 보여야 되겠지. 실질적으로. 어떤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찾는 거지. 뭐로 따지는 경우?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 합이 5 나오는 건 4가지, 합이 10 나오는 건 3가지. 그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합이 오면서 10일 수가 있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두 경우수는 뭐 해준다? 더해준다.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책 안 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그 다음 843번도 하나 보고 가자. 그거 되겠지? 너 되게 많이 늘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되셨네? A는 잘 풀어. 이제 채워도 돼? 자, 이거 표 하나가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을 보자. 자, 다음 문제를 봐주시면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럼 얘는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한번 짚어보자. 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A라는 집합이라고 할 거고, B라는 집합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을 B라는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2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집합이 될 거고, 5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 말은 뭘까? 얘네들의 교집합일까? 합집합일까? 이 말을 읽고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4는 여기에 속할까 안 속할까? 4는 2로 나눠 떨어지죠. 근데 5로 나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2와 5 모두 나누어 떨어져야 돼. 그럼 2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고 5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거의 교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집합? 교집합이 돼. 2로도 안 떨어져야 되고 5로도 안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치?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어? 맞아? 뭐야? 이게 합집합의 여집합이야?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여집합? 아니잖아. 교집합의 여집합이죠.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와 5로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은 여집합이네. 그렇겠지? 얘를 찾는 거겠지? 자, 얘를 찾는 거면 얘는 뭐 한다? 전체에서 빼준다. 무엇을? A 교집합 B를. 그러므로 A 교집합 B 찾으면 뭐예요? 2의 배수와 얘는 A라는 건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의 배수가 되는 거고, B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5의 배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A 교집합 B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교집합은 뭐 찾는 거라고 했어? 최소 공배수 찾는 거라고 했지.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 얼마? 10이죠. 얘는 10의 배수가 돼. 그러면 N의 A 교집합 B는 10의 배수의 개수잖아.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10의 배수 몇 개? 10개.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뭐가 된다? 100-10. 그럼 90인데?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이거 그냥 2의 배수 따로 5의 배수 따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고 5로 나누어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의 배수가 그럼 4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4는 여기에 안 포함되는 거야? 뭐야 이거? 이게 제일 힘들어. 말뜻이. 아니래 이거. 아이고 그냥 2랑 5 두 개 중에 하나만 돼도 포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국어를 잘해야 돼. 2와 5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데 그럼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된다. 그치? 그거야? 2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A 합집합 B. 아까 전에 그럼 그게 맞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럼 N의 U에서 빼준다. N의 A 합 B. 근데 N의 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의 A교 B니까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거기에서 10의 배수 몇 개? 10개. 그럼 얘가 60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100-60이어서 얼마가 된다? 40. 답 맞아? 얘가 답. 그러니까 국어 못하면 틀리는 거야. 수민이 잘하겠다. 앞으로 이런 거 말뜻 애매한 거 나면 바로바로 얘기해줘. 어떤 의미라고. 선생님처럼 국어 못하는 사람 못해 이거. 2와 5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2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아, 그게 그거구나. 그게 이 말이구나.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 5로도 나눠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고. 저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데 말이 이상하게 써놔서. 나처럼 국어 못하는 사람 못해요. 나연아, 가자.